엄마,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을 깨닫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엄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걸 후회한 적 없어? 아니,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알고 있니? 엄마가 나한테 숨긴 게 있는데.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어요. 엄마는 왜 나에게 잊지 말하지 않았니? 엄마 혼자 왜 참아요? 내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엄마가 너만 행복하면 떠나도 난 만족해. 인생은 항상 시련으로 가득 차 있고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희생과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자신을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 사회, 그리고 건강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에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 여정에서 가족의 사랑과 어머니의 불굴은 그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 무거워지고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사랑은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되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까? 이 이야기는 끊임없는 도전의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용서와 사랑을 찾는 여정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한국 여성 은정, 36입니다. 저는 제 삶이 평온한 몇 달 안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데 익숙했다. 아버지는 제철소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가정주부였다. 그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내가 지훈과 결혼했을 때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찬 삶을 시작했다. 제 남편은 친절하고 힘이 넘치는 남자입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데 그곳에서 그는 주변 지역의 프로젝트 때문에 종종 집을 떠나야 한다. 가끔 외로움을 느끼지만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그를 보면 위안이 된다. 우리에겐 작지만 이해심이 많은 8살짜리 딸 시민이가 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시절은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지훈은 일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시민은 학교에서 방금 그린 그림을 자랑했다. 나는 이 행복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1년 전 지훈이 근무하는 회사가 갑자기 도산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집에 돌아온 날을 기억하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처음에 그는 곧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낙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지원서가 하나씩 거절당했고 그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훈은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점점 조용해졌다. 나는 그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자신의 실망과 싸우는 것처럼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모든 압력이 내 어깨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기다릴 수 없다. 시민이가 어렸을 때 집세와 계산서가 점점 올라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식당에 배달해준다. 나는 더운 날씨나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붕 비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오토바이를 몰았다. 밤에는 찬물과 기름에 손을 몇 시간 동안 담근 평범한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내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의 일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쉬지 않고 일해도 버는 돈은 기본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실내에서 많은 것을 팔아야 했다. 시민이 만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텔레비전, 우리가 신혼이었을 때 지훈이 손수 설치한 책상 세트. 집은 점점 허전해져 가고 돌아올 때마다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힘든 날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 늦게 집에 돌아오는 밤도 있고 시민이 오래 자고 있고 지훈이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밤도 있어요. 그는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가 무력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지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흘렀다. 절망은 때때로 큰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 딸을 보며 저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시민이는 내가 필요해요. 지훈이는 내가 필요해요. 이 가족은 내가 필요하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잃어버린 평온한 시절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많은 밤을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버는 돈은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딸이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결심한 순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서 기계를 살 것입니다. 저는 작은 공장을 집에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쉽게 오지 않는다. 저는 소규모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노동자들은 간단한 기계를 사용하여 재활용 가방, 직물 또는 작은 액세서리와 같은 가정용품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 기계를 소유하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집에서 자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담보할 만한 큰 재산이 없고 제 가족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장비되어 전문점 주인인 강 삼촌을 부모님 지인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강 삼촌은 내 사정을 알고 1년 안에 갚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동의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것은 나의 모든 희망이지만 무거운 부담이기도 하다. 나는 그 돈으로 청산 공장에서 중고 산업용 재봉틀을 샀다. 그 기계는 약간 구식인 것 같지만 여전히 잘 작동한다. 빈집 안의 작은 구석에 놓아두었고 거기서부터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저는 인터넷 가이드 비디오에서 기계 사용법을 배웠고 작은 가방, 손수건 또는 재활용 청과 같은 간단한 물건들을 바느질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이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현지 취향에 맞는 공예품인 지인들로부터 소량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어두운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이 났다고 느꼈다. 작은 방은 이제 직장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자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고 점차 미래를 재건하고 있다고 느꼈다. 지훈이는 처음에 내 결정에 대해 말을 많이 안 했어.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점차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의 노력으로 처음 돈을 얻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들은 짧게나마 나를 감동시켜 울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앞길은 여전히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계속 노력할 수 있다면 가족을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기계는 저에게 새로운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지기를 감히 바랄 뿐입니다. 저의 작은 사업이 가족들이 힘든 나날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상상한 대로 되지 않았다. 초기에는 오래된 재봉틀 옆에서 몇 시간을 보냈지만 만든 제품은 예상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제품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고 모든 곳에 판매하며 심지어 판매를 위해 지역 시장에 가져간다. 피드백은 종종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꺼림칙한 시선이다. 때로는 이룰 수 없는 꿈에 내가 노력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저는 제가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의 실패는 나의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나는 고객의 의견을 듣고 모델을 개선하고 더 내구성이 있고 더 아름다운 재료를 선택한다. 손수건, 가방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좀 더 복잡한 것까지 주문 제작물들을 주문받았습니다. 주문을 하나 마칠 때마다 비록 작지만 나는 큰 장애물을 극복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제가 제 작은 양복 공장에 힘을 쓰는 동안 제 남편도 오랜 실업 끝에 일어설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남은 얼마 안 되는 저축을 사용하여 집 근처의 시장에 작은 야채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가게는 손님이 많지 않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가장 신선한 야채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단다. 그는 진심으로 고객을 대했고 차츰차츰 그들은 지지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사를 통해 모은 돈으로 지훈은 작은 공장을 빌려서 직접 신선한 야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채소 재배 기술을 배우려고 했고 그것이 그의 제품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그의 일은 점점 더 효율적이 되어 건강과 음식의 질에 관심이 있는 많은 고객을 끌어들였다. 힘든 나날들이 서서히 보상을 받았다. 남편의 채소 가게가 그 지역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제 양복장도 더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심지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우미 2명을 더 고용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었다. 직세는 더 이상 영구적인 걱정이 아니며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도 더 넉넉해졌다. 시민이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교실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훈이랑 저랑 같이 앉아서 지나던 거리를 돌아보는 밤도 있고 그가 말하길 너만 없었다라면 아마 오래전에 나는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둘의 노력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의 삶이 이제 완벽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아직 앞에 난관이 남아있고 미지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끈기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항상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삶이 궤도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아직 도전이 남아있지만 저는 제 가족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은 이슬이 머던 시절부터 일어나 채소 가게의 물건을 챙기고 유기농 채소밭을 잘 가꾸는 교회의 작은 정원을 갖고 왔다. 그는 종종 향기로운 녹색 채소가 가득한 바구니를 집으로 가져오고 그의 성과를 볼 때 눈이 자랑스럽게 반짝인다. 재봉 공장 못지않게 나도 바쁘다. 그 작은 공간은 이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기계 재봉틀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 알록달록한 천들을 깔끔하게 재단하고 완성품들은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신중하게 포장된다. 나는 또한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제품을 게시하고 지역 박람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웠다. 고객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우리 어린 딸 시민 씨도 가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해진 것 같다. 그녀는 학교할 때 종종 제다 손수건을 접거나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친구한테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딸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시내 유명 식당에서 큰 주문을 받았다. 그들은 깨끗한 야채를 공급하기 위해 장기적인 협력을 원하는데 이것은 그의 사업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된다. 지훈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소밭을 넓히기 위해 땀을 더 빌렸고 심지어 돕기 위해 직원을 더 고용했다. 그는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강좌를 수강하여 자신만의 깨끗한 야채 브랜드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의류 공장도 점차 설 자리가 생겼다. 제 공예품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옷가방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한 친한 고객은 심지어 내다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 상점을 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나를 매우 흥분하게 했다. 저는 초기 어려움에서 작은 단계라도 꿈을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을 때 우리가 되찾은 작은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푸짐한 밥상, 채소밭 이야기, 새로 그린 그림을 자랑하는 시민의 웃음 등 아마도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준 것이 바로 어려움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끈기와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흐릿한 꿈이 아니라 이제 지훈이도 더 확실한 미래를 본다. 미래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더 튼튼한 삶을 건설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지만
이제 저는 우리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사랑, 그리고 꿈 때문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훈과 내다 길끝에서 불빛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닭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로부터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어느 늦은 오후 지훈이 정원에 있을 때 나는 형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냉담한 말투는 나로 하여금 애당초 불안하게 했다. 몇 가지 사교적인 질문을 한 후 그녀는 곧장 은정, 너와 지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잊지 마세요. 그것은 남편의 가족이 예전부터 쏟은 노력입니다. 나는 아연 실색했다. 그녀가 언급한 재산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훈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것이다. 당신의 채소 공장, 나의 재봉 공장. 그녀는 내가 그 모든 재산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원래 시댁 식구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전화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 후 며칠 동안 먼 친척을 포함한 남편의 가족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우리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훈 씨가 채소 재배를 위해 고용한 땀은 친척들의 지원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을 소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포위된 기분이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탈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누구도 저희가 힘들었을 때,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지훈이가 연부터 시작해야 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땀, 눈물, 그리고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훈은 얘기를 듣고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고 때때로 생각에 잠겨 찬밥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난처해하는 거 알아요? 그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가족의 압박과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잠을 잘 수 없는 밤들이 있었고 책상에 앉아서 재정 계산서와 할 일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궁금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면 나의 양복 공장은 계속 운영하기에 충분한가? 남은 게 없다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이를 보호할 것이 없다면 시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매일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었다. 다투고 싶지는 않지만 키우려고 했던 것을 쉽게 빼앗기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와 지훈이가 한이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작은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야겠다고 느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전통적인 압박과 사회적 기대를 모두 갖춘 시댁 식구들은 제가 직면해야 할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포기한다면 제가 한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민이를 위해서,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앞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도전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게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나는 각 화폐가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다가 방구석에 혼자 앉아 조용히 공책 모서리에 작은 바이올린들을 그리는 수민이를 보게 됐다. 그녀의 눈은 욕망을 빛냈지만 소유하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것처럼 수줍음이 있었다. 수민은 이미 오래전에 바이올린을 언급했다. 그녀는 종종 음악 수업에서 친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들을 때 그 소리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에게 요구하거나 조른 적이 없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고 저와 지훈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참는 침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로서 저는 항상 딸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꿈은 그리 멀지도 환상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힘든 나날들 사이에 작은 불길입니다. 저는 재정적인 걱정과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열망 사이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민이에게 자신이 꿈꾸던 기타를 사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시내에 있는 오래된 악기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중고 악기를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 내가 선택한 기타는 새롭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소리가 여전히 매우 맞다. 기타를 손에 들자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다. 현악기 수강료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수민의 기쁨이 값질 것으로 믿는다. 기타를 집에 가져간 날 수민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지 않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진짜 바이올린 레슨 받았어?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후 저는 아이들에게 사립대형 학원보다 수업료가 저렴한 공동체 문화센터에서 기본적인 바이올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민이와 저는 교실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나는 교실 밖에 앉아서 그녀의 서투른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조용히 기다렸다. 때때로 소리가 음이탈이 나거나 틀리더라도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기타를 들고 있는 수민을 보며 배우는 표를 이야기할 때 눈빛이 빛나며 내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많은 불이익을 겪었지만 나는 그것이 아이의 꿈을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많은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이러한 희생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나는 아이들에게 부유한 삶을 줄 수 없지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꿈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마라. 그리고 수민이에게 그 오래된 바이올린의 모든 곡조는 음악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사랑과 희망입니다. 딸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라며 저는 학교 학부모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수민이가 좀 더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회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활동을 관리하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재정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기간의 회의, 기부금에 대한 뜻없는 논쟁, 개최할 필요가 있는 행사에 대한 모든 것이 나를 지치게 했다. 그래도 책임감뿐만 아니라 수민이에게 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 역할을 잘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민이 바이올린과 점점 멀어지는 걸 알게 됐다. 예전처럼 더 이상 연습에 열중하지 않고 음악 수업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이의 셔츠를 고쳐주고 있을 때 수민이가 다가와서 잦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만큼 잘하지 못하고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아연실색했다. 아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다. 저는 가족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값싼 교실을 찾고 매주 아이를 데리러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아이들이 이 꿈을 추구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기했다. 그 순간 나는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내가 아이에게 원하지 않는 길을 가도록 관여했는지 궁금하다. 그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고 처음으로 제가 엄마로서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눈빛을 보면서 아이가 바이올린을 켜는지 안 켜는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내가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항상 너를 지지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일하고 여전히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하고 여전히 집안의 모든 일에 매료되었지만 공허한 느낌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다. 수민에게 너무 기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의 꿈을 이용하려 했던 것인지 궁금하다. 그래도 수민이에 대한 사랑이 제가 계속하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바이올린을 켜지 않아도 다른 열정과 더 적합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엄마로서 제 임무는 제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가 진정한 꿈을 발견하고 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절은 나에게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여전히 수민이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나 자신이 되고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다 아무리 많은 꿈을 포기해도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여전히 사건 이후 정신을 되살리려고 노력할 때 시댁 식구들은 끊임없이 재산 분할 요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제 양복장이나 지훈이의 야채 가게에서 일부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름 붙인 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다 저축한 분을 모두 임대하고 다시 사는 데 썼고, 지훈은 온 가족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유기농 채소밭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 요구가 정신적 압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가족 유산불 이유로 토지 및 재산의 분할을 요청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나는 병모서리에 밀린 기분이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경쟁자가 되었고, 내가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적 공방을 벌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법원 앞에 서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 익숙한 평범한 여성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제 딸의 미래이며 저와 지훈이가 함께 만들어낸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초창기에는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긴 소송, 그들이 제기한 주장들은 모순투성이지만 나를 위협할 만큼 충분히 무겁다. 나는 내 가족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긴 담의 고민 끝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 수민, 그리고 제가 세운 모든 것을 위해 일어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그것은 가족의 재정이 더 빠듯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매일 공장에서 일하면서 소송을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저는 모든 영수증, 모든 매매 서류, 그리고 그 땅의 일부가 제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증거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은 저와 지훈이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면에 시댁 식구들은 끊임없이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를 흔들기 위해 가혹한 말과 비난의 눈빛을 사용한다. 은정아, 너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그들은 그 재산은 가족의 것이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우리가 이룬 성과를 이용하려고만 한다. 법정 싸움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법정에 도착한 날들, 변호사와의 긴박한 회의들, 그리고 걱정으로 깜박이는 잠자리들이 나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수민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딸을 위해, 미래를 위해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지훈은 가족 간의 갈등이 더 긴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솔직하게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당신은 열심히 일했고 당신은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저는 제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희생만 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가장 큰 자녀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결국 몇 달간의 투쟁 끝에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댁이 요구하는 땅은 여전히 내 몫이고 나는 지훈과 내가 지은 것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 판결을 듣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법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해온 노력과 희생에 대한 확언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귀중한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항상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나는 집 근처 식료품점에서 수금 일을 하는 것을 항상 부끄럽게 여긴다. 이 일은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수입도 많지 않지만 생계를 꾸리고 딸을 돌볼 시간을 갖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매일 나는 계산대 뒤에 서서 파란색 간단한 유니폼을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한다. 나는 계산키를 빨리 누르는 법,
잔돈을 정확하게 세는 법, 그리고 까다로운 손님을 만났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뭉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때때로 지인의 연민으로 가득 찬 눈빛이나 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불안이 스며드는 것이다. 저는 종종 언젠가 수민이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런 모습으로 엄마를 보게 된다면 창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생각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 수금 작업은 작지만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끔 가게에서 다른 부모들을 만나고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쇼핑하러 올 때가 있다. 저는 그들이 안정적인 직장, 부유한 가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항상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자녀가 가정 형편 때문에 죄책감이나 불이익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돈 걱정이나 삶의 부담 없이 꿈을 좇을 수 있는 열린 미래를 갖고 싶다. 한 번은 손님이 나에게 당신은 이 일을 하면 충분히 살 수 없겠죠? 라고 물었다. 더 좋은 곳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나는 유연한 시간을 위해 이 일을 한다고 대답하며 싱긋 웃기만 했지만 솔직히 나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더 나은 직업은 나에게 없는 높은 학위나 경험을 요구한다. 그리고 수민이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넌 여전히 엄마가 필요하거든. 퇴근할 때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집에 간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시민이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누그러진다. 부끄러움과 자격지심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바로 아이입니다. 삶이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하지만 오늘 제가 한 일이 시민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희생이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눈빛을 견뎌야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이는 끈기만 있으면 가난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고 자존심을 다하며 당당하게 세상이 나설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때때로 뭉클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은 항상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나는 계속 일하고 계속 희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은 시민이 내다 마땅히 받아야 할 인생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이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뿌듯함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큰 기회이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것이 제다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먼 지리적 거리.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어머니로서 저는 제 딸이 최고의 성장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한계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장벽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엄청나게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시민이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받자 모녀는 눈물을 흘렸다. 제 모든 희생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민이가 미국에 머무는 5년 동안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나는 계산, 설거지, 집안 청소까지 시간의 근무를 더 많이 받는다. 나는 자녀에게 보낼 추가 수입이 있는 한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 나의 하루하루는 새벽에 시작해서 밤이 되면 끝난다. 나는 자주 피곤하고 기진맥진함을 느끼며 나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진다. 어떤 날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했다. 기침이 끊이지 않는 밤도 있지만 근무 시간마다 수민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나의 가장 큰 격려이다. 수민이한테 편지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힘이 나요.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중요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인턴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열정적이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는 마치 나의 모든 수고가 보상을 받은 것처럼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끼게 한다. 시민이가 저를 걱정해 줄 때가 있어요. 나는 물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지금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엄마도 기뻐요. 나는 아이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외롭고 지칠 때도 있어요. 나는 딸이 너무 그립고 엄마와 딸이 식탁에 앉아 학교에서 사소한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그립다. 하지만 저는 이 거리감이 제가 감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향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민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 나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 이번에는 지훈과 내가 가진 유일한 딸인 땀과 공을 들여 만든 땀을 팔라고 좀 더 전면으로 요구했다. 그들은 이것이 든든하게 분배되어야 할 가족 재산이라는 것에서부터 여성은 큰 재산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땀을 팔아서 번 돈은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양보한다면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사라질 것이고 저는 제 작은 가족을 계속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댁의 압박은 논쟁뿐만 아니라 가혹한 말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우리 집의 땅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가족들이 땀을 흘리며 이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 시간, 자존심을 희생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이제 그 희생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삶은 이미 어려웠고 지금은 더 막혔다. 재정적 부담이 어깨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어 이 땀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상상이 안 간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저와 지훈이가 몇 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바닥난 통장을 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싸울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부터 수민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한 푼 한 푼의 희생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더 나은 미래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은 탈출구가 없어 모든 것을 다꾸도록 강요받는 것 같다. 양보할 생각도 해봤지만 살아있던 지훈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알았다. 무엇보다 수민이가 의지할 재산도 없이 텅 빈 지붕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었다. 나는 또 다른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다시 한번 내 권리를 보호했다. 긴 호흡과 긴장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기 위해 너무 멀리 갔고 지금 모든 것을 잃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 무력감, 피로가 감돌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믿음이 그 어두운 날에도 여전히 유일한 빛이다. 나는 인생이 아무리 도전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해서 계속 서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제가 하는 모든 희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전의 모든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끈기의 힘을 증명해 줍니다. 제가 항상 믿었던 것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프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 가서 딸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가족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일합니다. 몸 안의 흐릿한 고통이 간혹 나를 흔들리게 하지만 나는 항상 수민이가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요즘 유일한 기쁨은 성숙하고 자신감 있고 성공한 수민을 보는 것이다.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최근에는 가족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혔다. 내 모든 희생이 결국 보상을 받는 것처럼 아이들의 말은 나를 따뜻하게 느끼게 한다. 그런데 수민이가 결혼한다고 발표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조여요. 아이가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측은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할까요? 아이가 내가 겪었던 어려움에 직면했을까? 그 질문들은 매일 밤 나를 괴롭힌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제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주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지은 삶, 시민이를 위한 희생, 꿈들은 모두 갑자기 희박해졌습니다.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막상 진료실을 나오니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시민이한테 바로 말하진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다가오는 결혼식을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마지막 날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의 가족은 계속 압력을 가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특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나를 양보를 시켰습니다. 책임감 있는 전화에서 협박 편지까지요. 그들은 나의 건강 상태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에게 새로운 재산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를 형숙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끝없는 법정 싸움에 내몰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지은 모든 것을 타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시민이에 대한 사랑이 저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여기 없을 때 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제 아이의 것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나는 시민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잡고 엄마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아니, 시민아.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내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했고 나는 내가 나를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이 내가 나약해지는 것을 볼 때 고통스럽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안다. 아이들은 항상 옆에 있어주고 남편 가족의 압력에 직면하도록 도와준다. 한 번은 나 대신 아이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것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압력을 가한다면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시민이의 말은 나를 눈물나게 했다. 죄다 평생을 직면할 만큼 감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제 딸이 이제는 진정한 어른처럼 저를 보호하려고 일어섭니다. 나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분쟁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 엄마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시민에게 남기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 삶이 아무리 도전해도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나의 마지막 날들은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나는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떠났다. 그리고 수민이는 힘과 사랑을 가지고 제가 아이에게 바친 모든 희생의 유산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이 약해져도 수민이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육체적인 고통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힘이 되는 것 같다. 저에게 있어 딸은 비디고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나는 시민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은 더 조용해졌고 자주 내 곁에 있었고 매일의 사소한 일에도 나를 더 많이 도와주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의 의자에 앉아있을 때 아이가 다가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의 삶을 빼앗아간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의 말은 나를 조용하게 했다. 나는 아이의 목소리에서 후회를 느낄 수 있지만 아이가 그런 느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딸아, 나는 결코 너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 엄마가 한 모든 일, 모든 희생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후회한 적이 없다. 제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쳐박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는 어린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마음이 울컥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제가 한 희생 때문에 어떤 것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람은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의미, 힘을 주는 건 시민이다. 딸은 이전에 말하지 않은 생각을 저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내가 가져온 좋은 것만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겪었던 고통과 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는 항상 거기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지만 나는 엄마가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고 나는 흐느껴 울며 말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시민아, 엄마가 세상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후회해. 너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성장하고 자신감 있고 강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엄마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때부터 저와 수민이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제 아이는 제 딸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의 친구이자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묻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지난 세월을 보상하기 위해 내 손을 잡기도 한다. 나는 아이가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아이가 그 짐을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며 보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날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사랑받았고 사랑받았다. 저는 희생했지만 희생은 손실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딸이 미소를 짓고 강인하게 삶에 임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시민이에 대한 나의 사랑은 비록 내가 더 이상 아이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로 너는 계속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며 내가 평생 동안 너에게 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는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건강이 점점 약해지더라도 사랑과 평화 속에서 온전히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가족의 분쟁이나 압력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과 함께 남은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들은 이제 희미해졌다. 저는 평생을 시민이를 위해 바쳤으며 이제 저는 단지 당신이 선택한 길을 걷고 강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아이를 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결혼식 날 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작은 가정을 꾸리고 항상 아이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큰 꿈을 쫓고 싶습니다. 시민은 남은 시간 동안 나를 돌볼 수 있도록 나에게 가까이 오기로 결정했다. 요즘 우리는 함께 창가에 앉아 집 뒤의 작은 정원을 내다보고 있다. 아이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히 듣고 아이의 목소리에 퍼지는 기쁨을 느끼며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 날 오후 옅은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 때 시민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엄마,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잘 살게요.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엄마 덕분이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내 딸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엄마가 항상 원하던 거야.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모든 것의 평화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냈고 거침없이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 수민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끝납니다. 시민이가 보람찬 인생을 살기를 바라며 앞 여정의 밝은 등불처럼 내 사랑을 항상 간직하길 바란다. 비록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없지만 내가 남긴 사랑과 교훈은 아이들이 인생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도록 돕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저는 제 여정을 웃음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딸에게 내가 받고 준 무한한 사랑에 대한 미소. 나의 마지막 날들은 짧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내가 항상 원했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